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기업들이 들어가는 사무실들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특히 지식산업센터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규제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에 주택 규제가 좀 많이 심하죠. 특히 이번에 종부세 이제 나오게 되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중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상가로 가기에는 또 상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위험성이 좀 부각이 되고 또 공실 위험도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기업들이 들어가는 사무실들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특히 지식산업센터들이 공급이 많았습니다. 한동안 각 지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외곽으로도 이제 많이 계속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양 시장이 좀 핫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또 세금적인 혜택,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좀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고, 또 실제로 한 2, 3년 전, 그리고 우리 좀 오래된 시기부터 따지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 지식산업센터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이제 문정동,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또 그리고 저희 강서구의 가양동까지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또 매매가도 많이 오르는 과거의 경험들이 좀 이제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도 수익률도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 주의할 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섹션 오피스, 네네. 상가의 구조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강서구 마곡지구나 강남, 그 다음에 문정동 같은 데 많이 들어선 섹션 오피스라는 또 사무실 공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행이나 증권사 빌딩들이 주로 상가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그럼 사무실일까? 상가일까? 이 차이를 좀 구분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상층부 상가에는 역세권의 상층부 상가들에는 관세 사무실이라든가 세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오피스하고 차이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무엇이고 오피스는 뭐고 상가는 뭔지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오피스인지 상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는데, 제가 표로서 한번 준비를 해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 섹션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세 가지는 모두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세금적인 차이에서는요, 지식산업센터는 세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데 보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정해진 용도로 임대를 줄 경우에 취득세 35% 감면, 그 다음에 재산세는 37.5% 감면한다라는 그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의 35% 일단 기본 4.6% 세율에서 35% 감면, 또 재산세 37.5% 감면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게 대신 혜택을 준 만큼 또 반대로 그 업종으로만 임대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건 유념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는 업종을 임대를 준다든가 하면 내가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섹션 오피스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오피스나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모든 게 일반 세율이니까요, 종부세에 포함이 된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상층부의 상가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제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좀 마이너스예요. 업무시설이나 공장시설, 또 일부 제한되는 업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물론 세금 혜택을 안 받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오피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섹션 오피스에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용도로만 쓸 수가 있고, 섹션 오피스에는 학원이나 병원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생시설로 허가업종입니다. 그래서 섹션 오피스에는 사무실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근생시설은 못 들어간다. 근린생활시설은 업무, 근생 구분 없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생이 가장 넓고, 그 다음 섹션 오피스, 그 다음 지사업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나 임대 제한이 사실 섹션 오피스와 상관은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감면을 받을 경우에 5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제한이 된다. 실제 사용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간 지역도 있어요. 특히 산업단지들에 그런 데가 많은데, 그거는 대신 그만큼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 혜택과 그 다음에 제한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외관에서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뭐 산업단지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게 연면적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섹션 오피스는 그거보다 좀 작게 한 2만에서 5만 제곱미터 정도 내외로, 근데 간혹 단지형으로 대규모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얘기로 보면은 규모적인 면에서는 지식산 가장 크고, 그 다음 오피스, 상가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 입지는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에 몰려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산업단지를 지성을 해서 신도시급에서 여기에는 지식산업센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용도 제한이 걸린 경우에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섹션 오피스는 그런 용도 제한 없이 업무시설로만 되어 있으면 어디나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섹션 오피스는 사실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여러 지역에서 공급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강남, 그 다음에 송파, 문정, 그리고 강서, 마곡 이렇게 대규모 공급된 지역만 현재 들어와 있고,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입지로만 보면은 섹션 오피스가 좀 더 나아 보여요. 그 다음에 근생시설은 각 지역 어디나 상업시설, 또 주거단지에도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게 근생시설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금융대출에서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가 심지어 80%까지도 대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대출 규제에 의해서 매매가 60에서 80% 사이에 대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섹션 오피스와 상가는 50에서 70%까지 현재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차이에 의해서 좀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규모나 또 실질적인 구조로 보면 되게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좀 큰 규모들 위주, 뭐 예전에는 30평, 40평씩 이렇게 최소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걸 투자 수요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섹션 오피스와 동일하게 한 10평에서 15평 사이 이렇게도 공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와 섹션 오피스 수익률 차이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네. 일단 지식산업센터하고 섹션 오피스, 사실은 단기간에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들이 현재 수익률과 매매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두 군데 지역을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강서구 가양동 지역, 등촌동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일대와 마곡의 섹션 오피스를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의 문정동에 가면은 지식산업센터와 섹션 오피스가 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강서구 가양동에 이제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최근에 이제 입주한 건물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 가양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보면 여기 있는 가양동 더 스카이밸리라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기가 전용 12평이 현재 매물이 이미 입주가 된 건물이에요. 실제 임대도 인기리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양역이 급행역인데다가 9호선 급행역인데다가 또 임대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3억 8천 정도가 전용 12평이 시세예요. 근데 이게 매매가가 분양가 대비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분양가 대비 해도 지금 한 1, 2억 이상 1억 정도 차익은 지금 보는 매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3억 8천에 매입을 하면 현재 수익률은 어떠냐면은, 현재 임대료는 동일 사이즈가 한 1,080 정도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률 따지면 사실은 2.59%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3억 7천에 월세 80이 연에 960만 원이잖아요. 근데 2.56%, 이 5% 정도 수익률인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따가 보여도 문정동도 비슷한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가형 더 스카이밸리 오피스텔이 그래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신규 분양하는 이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분양가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제가 한 군데 지식산업센터 분양했던 더블역세권이라고 돼 있는 가형역과 증미역 더블역세권이라고 돼 있는 곳은 사실 이게 지하철에서 좀 애매한 곳일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같은 비슷한 면적인데 한 4억 1,300에 지금 매매 물건이 나와 있어요. 신규 분양 물건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더 안 좋은 입지인데 점점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임대료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임대료는 저희가 마곡에서도 그렇고 사무실 임대료는 급격하게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임대수는 이렇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섹션 오피스는 그만큼 주목을 덜 받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마곡에 있는 한 섹션 오피스를 비교를 해봐드리면 지금 매매가 2억 5천짜리 전용 면적 한 11평 정도 되는 오피스가 월세는 1,065만 원. 사실 여기가 월세가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에 이 마곡나루역이 있는데 다 도보로 이렇게 5분 안에 있는 지역이 오피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오피스 한 매물인데요. 매매가 2억 5천인데 이게 분양 당시 분양가가 한 2억 2천 정도였으니까 거의 차익이 크진 않아요. 이게 4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근데 월세는 현재 1,065만 원인 이유는 이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마곡 지역이 섹션 오피스가 한꺼번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월세가 좀 쌌었거든요. 그게 5% 상한선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주변 시세는 이 동일한 물건이 1,075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매물인데 1,06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25% 정도 수익률이 지금 섹션 오피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피스가 지산보다 좀 적게 저렴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수익률로서 여러분들이 물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본다 한다면은 섹션 오피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철저하게 좀 내가 싸게 투자하는 데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마곡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정동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문정동에 가보면 지식산업센터 실면적 27평짜리가 14억. 여기는 프리미엄이 꽤 많이 붙었습니다. 분양가 대비 지금 입주한 지 한 5년 된 지식산업센터인데 이 당시에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곳인데 지금은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4억이지만 월세는 3,285만 원. 수익률로 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2.49% 정도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매매가 되냐면 지식사업센터는 당시에는 최소 20평 이상 좀 면적들을 크게 분양을 했었고요. 지식사업센터는 임대 수익도 많지만 더 큰 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물건이 매물 시장에 잘 나오지 않고 또 임차인 수요자도 많지만 임대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상황이 맞았었죠. 그래서 실면적 30평대 내외가 대략 한 3,285만 원 정도의 매매가는 14억 정도. 그러니까 투자처보다는 실사용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의 섹션 오피스를 보면은 제가 올 여름에 한번 이 인근의 섹션 오피스 투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유튜브 촬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촬영한 내용하고 지금 비슷한데 좀 가격이 더 올랐더라고요. 전용 11평 정도 되는 게 대략 한 매매가 한 4억 2천 정도, 월세는 1,095만 원이면 좀 섹션 오피스는 이렇게 보시면은 면적을 좀 작게 많이 지었어요. 한 10평에서 15평 사이. 그리고 분양가도 한 2, 3억대 수준 정도 선에서 분양이 됐었고요. 이거는 마곡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요즘 문제가 조금 되는 거는 지식산업센터들도 이 정도 사이즈로 좀 많이 쪼개서 이제 분양을 하는 추세로 간다 보니까 이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특히 지식산업센터들이 최근에는 경기도 외곽권에서도 되게 많이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분양 시세가 거의 서울과 차이가 없는 게 좀 문제인데 이걸 잘 기존에 지어진 것과 또 섹션 오피스 잘 비교하셔서 광역적인 임대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